자, 이어서 이제 그 비전까지 했으니까 전략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울 동안 조금 전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비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목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비전 다시 한번 적어보죠. 괜히 적었나? 행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글로벌 넘버원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된다. 자, 이거 써놓고 스트래티직 골을 한번 봅시다. 전략 목표. 자, 키워드가 행복, 기쁨, 글로벌 넘버원 엔터테인먼트 전파. 그죠? 응. 행복과 최고의 기업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려면 목표를 고객을 감동시켜야 돼요. 고객 감동 실현. 그죠? 이게 하나의 전략 목표가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재 개발을 강화해야 돼요. 인재 개발을 강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려면 BTS 생각해 보세요. 방탄소년단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 리더인 친구, 내가 이름 모르겠는데 영어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니까 그 멤버들 중에서 영어에 능숙한 멤버가 필요할 텐데, 그죠? 그 한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영어 잘하잖아요. 회화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인재 개발을 강화한 거죠. 그 친구 뭐 제가 말로 들어보기에는 영어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이해돼요? 기쁨을 전파하려면 외국어에도 능통해야 되고, 외국어 능통이라는 거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소속된 연예인으로서 인재 개발이 된 거죠. 그죠? 뭐 비단 BTS뿐만 아니라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일본 멤버도 있고, 그죠? 대만 멤버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 한국말들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활동하니까 그 친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 전파하려면 우리말 할 줄 알아야 되죠. 외국인이지만. 교육을 많이 시키겠죠. 소속사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로벌 입지 확립. 그죠? 세계 1위가 되려면 국내 활동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글로벌 입지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성 증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략 목표가 될 수 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고객 감동이 실현되고 인재 개발이 강화되고 글로벌 입지가 확립이 되면, 그리고 조직을 이끄는 데 있어서 운영 효율이 확립이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비전이 달성되는 거죠. 그래서 미션 수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략 목표들을 먼저 꼽아보고, 전략 목표들을 다시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다시요. 비전 수립이 어려울 때는 전략 목표들을 생각해보고, 지금 우리가 조직의 미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하나의 꼭지점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꼽아보고, 자, 정리해볼게요. SG는 스트래티직 골이에요. 전략 목표들을 합치면 비전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수학적으로 좀 표시해보면 이게 다 합친다는 뜻이죠. 우리 시그마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목표 1번 고객 감동 실현, 2번 인재 개발 강화, 3번 글로벌 입지 확립, 4번 운영 효율성 증대를 합치면 결과적으로 조직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것만 지우고
CSF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미리 말씀드리면요, 이것도 이런 뭐 공식과 같은 것들이 성립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핵심 성공 요인이거든요. CSF는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핵심 성공 요인들의 개념을 합산하면 전략, 목표, 하나의 꼭지점이 이루어진다. 자, 글로벌 입지 확립이라는 전략 목표 하나 볼게요. 자, 봅시다. 글로벌 입지 확립이라는 전략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성공 요인이 뭐냐? 중요한 성공 요인,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해외 수출 활성화. 뭐 음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기타 공연 같은 거 해외 수출 활성화해야 글로벌 입지가 확립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어떤 것도 해야 돼. 그래, 근데 수출 활성화하려면 해외 네트워크 확보돼야지. 네트워크가 있어야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트렌드를 선도해야 돼. 지금 BTS 같은 경우 트렌드 선도하고 있잖아요. 선도가 안 된 상태에서 글로벌 입지 확립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지금 보면 해외 수출 활성화, 해외 네트워크 확보, 트렌드 선도라는 개념들을 합치면, 다시 얘기하면 CSF들을 합치면 이게 돼요. 글로벌 입지 확립. 바꿔서 말하면 글로벌 입지 확립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해외 수출 활성화, 해외 네트워크 확보, 트렌드 선도라는 핵심 성공 요인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개념들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션이나 비전, 그 다음에 전략 목표, 핵심 성공 요인,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CSF 같은 것들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5페이지 전략의 로드맵 할 때 스트래티지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해서 스트래티지 프레임, 전략 틀이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다. 그죠? 조직의 존재 근거와 바람직한 미래 모습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한 뭐가 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스트래티지 골이 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중점 추진 과제라는 말을 써요. 내부적으로 뭘 추진해야 돼? 중점적으로 비전 달성하려면. 비전은 조직 내부에 초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CSF는 우리가 세부 실행 방안이라고 해요. 됐어요? 핵심 성공 요인은 성공 요인이니까 뭘 실행해야 성공할 것인가, 이렇게 연관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CSF들을, 개념들을 합치면 하나의 전략 목표가 되고, 전략 목표들을 하나하나 개념들을 합치면 비전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여기에 스트래티직 초이스. 여기 이제 전략 선택을 하는데, 여기 기업 수준, 사업 수준 전략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퍼포먼스 매저 했잖아요. 성과 측정. 성과 측정은 뭘로 한다? KPI로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요거 정리.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미션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저번에 우리 나이키의 미션 비전을 생각해 봤었잖아요. 미션은 주어진 거고 비전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나이키의 중점 추진 과제라든가 핵심 성공 요인 같은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복습이 될 수 있겠네요. 요거 뭐 자유 과제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유 과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출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뭐 피드백 과정에서 저에게 뭐 질문 혹은 뭐
해당 자유 과제를 이제 하면서 공부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질문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는 우리 이제 KP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KPI도 역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한 것 같은데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디케이터. 첫 글자만 따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심 성과 지표.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이 성과, 퍼포먼스라는 단어예요. 퍼포먼스. 우리가 성과 평가를 할 때가 있거든요.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성과 평가. 성과 평가를 할 때 하나는 어치먼트, 업적을 이야기하고요. 성과 평가하는 대상. 또 하나는 우리가 컴피턴시를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했나? 안 했나? 안 했으면 제가 좀 천천히 설명하고요. 다시요. 이 성과 얘기가 나왔는데 성과 지표 설명하기 전에 미리 좀 성과 평가,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평가한다. 하나는 업적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역량이라는 게 있다. 근데 업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과거에 수행한 일에 대한 수준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작년에 얼마만큼 자동차를 팔았니? 아, 나 10대 팔았어. 10대 팔았는데 너 그럼 목표가 얼마였어? 나 9대였지. 뭐 차가 한 대에 한 5억짜리라고 해보세요. 10대 팔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업적이에요. 그래서 업적은 주로 과거에 초점이 있어. 과거에 내가 수행한 일의 수준. 그러니까 달성한 일의 수준이고 역량은 미래야, 미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래서 뭐 역량 그러면 뭐 보통 우리가 뭐 공통 역량도 얘기하고 관리자들에게는 얼마만큼 조직 구성원들을 잘 이끌었니? 리더십 역량. 그리고 실제 사원들은 얼만큼 일을 잘하니? 그래서 잘할 수 있니? 라고 해서 직무 역량 같은 걸 물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잠재력이고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제가 성격이 상당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그거 드러나지 않잖아요. 업적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과라고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즉 업적과 역량을 평가하는데 역량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누락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빼거나.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성과하고 업적이 같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KPI 그러면 다시 KPI로 넘어가 봅시다. KPI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조직 KPI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조직 KPI라는 건 뭐겠어요? 조직 업적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조직이라는 거는 역량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조직 성과 평가한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KPI라는 게 있어요. 그럼 KPI 종류야. KPI 종류에서는 개인 KPI에서는 개인의 업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업적 평가. 성과 평가라고 하셔도 좋고요. 역량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괜히 복잡하게 설명했나? 이거겠죠. 1번. 조직 KPI. 조직 성과를 평가하는 거. 그래서 조직 KPI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그러면 조금 전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전략 목표 중에서 글로벌 입지 확립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CSF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상품 수출 활성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봅시다. KPI하고 CSF의 관계를 봅시다. 그러면 상품 수출 활성화는 어떤 것이 지표가 될 수 있니? 인디케이터가 될 수 있니? 예를 들면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잖아요. 빌보드 차트
예를 들면 50이 랭크된 곡이 몇 곡이냐, 혹은 빌보드 차트에서 몇 주간 차트에 올라가 있었느냐. 빌보드 차트의 랭킹이 50위 안으로 랭킹됐다, 뭐 더 나가서 10위 안권으로 랭킹이 됐다라고 하면 상품이 수출될 수 있는 음반 같은 거 막 사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기간이 있으면, 아니 더 나아가서 옛날에 그 싸이의 그 뭐지? 말춤추고 그랬던 거? 기억이 안 나네. 강남 얘기 막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은 빌보드 차트에서 2위 하면서 많이 머물렀잖아요. 그러면 수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KPI라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핵심 성공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상품 수출 활성화라는 핵심 성공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빌보드 차트 상위 랭크된 곡이 몇 곡이니? 5곡이었어. 야, 그럼 대단한 거네. 목표를 3곡으로 했는데. 그리고 몇 주 동안 있었니? 무려 12주 동안 있었어. 그럼 이 두 가지가 차트에 오래 머물렀고, 그 다음에 빌보드 차트에 상위 랭크가 있었다. 여러 곡이. 그렇게 되면 성공 요인의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전략에 있어서 전략 선택 후에 기업 수준의 전략이건 사업 수준의 전략이건 전략을 갖다가 실행한 후에 성과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KPI를 컨포밍함으로써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고요. 흐름을 잘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7페이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조직의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미션은 조직의 존재의 근거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또 봤어요. 자, 장소를 연결하여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한다. 장소가 이렇게 있고 서로 연결한대. 자, 구체적으로 한번 서울 한번 써봅시다. 서울, 대전, 경부고속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구, 부산, 서해안고속도로, 여기 뭐 평택 쭉 가서 저 밑에 목포까지 연결되죠.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서울에서 여기까지 쭉 여기 강릉, 영동고속도로까지. 그죠? 그죠? 이거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 떠올라요? 고속도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집에서 학교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기 목포나 저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맛있는 음식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취하고 있는 집에 오셨어요. 그럼 어때요? 기쁘죠. 장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가? 고속도로가. 부모님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션만 보고 좀 유추를 해보면 이 조직은 한국도로공사예요. 자,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보면 편리라는 말이 중요하네. 그죠? 편리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는 편리하게 되지만 안전해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자주 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국민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공공기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기업 종류 얘기할 때 우리가 공기업 얘기해 봤죠. 공기업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죠? 서비스, 최고, 이런 게 이제 비전이 되겠네요. 그죠? 비전의 핵심어고, 그리고 전략 목표들은 편리, 안전, 국민들, 최고, 서비스를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중점 추진 과제가 되겠죠. 이른바 전략 목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써놨는데 접근성 강화, 그죠? 접근성 강화라는 거는 편리하고 연결될 것 같아요, 그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까지 2시간을 달려가야 된다. 그럼 불편하잖아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고속도로를 탈 수 있어. 그러면 편리성이 있는 거죠. 접근성 강화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부 실행을 보면 접근성 강화에 대한 세부 실행을 강화를 보면 협상력 제고. 협상력 제고는 왜 했냐면요. 고속도로를 이제 신설하거나 구간을 늘릴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A 지점하고 B 지점이 있으면 이 신설 구간을 낸다고 하면 이쪽에 사유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이에. 그러면 나라에서 이 사유지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사유지 보상할 때 협상력을 잘 발휘해야죠. 그죠? 이 땅 주인이 너무 손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 여기서 도로 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땅 주인들은 땅값을 자꾸 올려서 팔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공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땅 주인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협상력 제고. 그 다음에 뭐 접근성 강화하려면 연결성을 증대시키고, 지금 이게 뭐 서해안 고속도로하고 경부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사이에 또 중부 고속도로도 있잖아요, 그죠? 이쪽에 이렇게 중부 고속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뭐 서울부터 부산까지 이용하면 톨게이트 비용이 뭐 15만 원이 나온다. 이러면 아무도 고속도로 이용 안 하고 KTX 타겠죠. 이런 것들이 접근성 강화의 수렴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다. 수렴되는 CSF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고요. 오늘 수업은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9페이지 보면은 거기 이제 그 CSF하고 그 다음에 이제 KPI 관계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해외 업무 역량 강화라는 핵심 성공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KPI로는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와 해외 부서 매출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해외 업무 역량이 강화된 것을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두 가지로 측정할래. 여러 개가 아니고 핵심 성과 지표니까 두 가지만. 자,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가 몇 개니?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가 많이 되면 될수록 해외 업무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외 부서 매출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외 업무 역량이 강화됐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해외 부서별 계약 건수와 해외 부서별 매출 비중이 해외 업무 역량 강화라는 CSF의 KPI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KPI 산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식은 주근식 산식 그게 아니고요, 계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별 계약 건수는 목표 실적 대비 실제 계약 건수, 그 다음에 매출 비중은 총 매출 대비 해외 매출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 비율을 본다. 죄송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 같은 경우, 유통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도매 소매를 거치잖아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소매를 거치지 않고 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배송해 주니까 유통 단계가 상당히 단축됐다는 말은 선진화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영점 증가율을 유통 프로세스 선진화의 KPI로 보겠다. 그죠? 직영점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만큼 불필요한 유통 단계가 길지 않다는 얘기니까 직영점을 많이 만들수록 소비자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물류비용 감소율도, 물류비용이 감소됐다라고 하면 유통 프로세스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요. 조직 구성원 확대라는 CSF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측정을 해봐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KPI인데, 어학 프로그램 활용도.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뭐 여행사라고 하면 여행사 직원들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학 프로그램 활용을 얼만큼 하느냐, 사내에 존재하는 어학 프로그램이 활용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조직 구성원이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KPI 가지고 부족하니까 직무 관련 숙지 교육 수준, 그러니까 직무 관련 교육을 많이 시키면, 그죠?
조직 구성원 교육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어떤 KPI가 하나의 CSF를 이루기 위한 성과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차 강의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강의 내용 숙지하시고요. 그래도 모르시면 질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